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 청문회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두 차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혜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등으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에서 채택한 핵심 증인이 모두 39명입니다. 어제는 추가로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참고인들도 모두 7명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보도했던 장인수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시간 안에 못 가갖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원래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올림픽대로가 침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1시간째 잠실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시간이요? 8시 4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예. 가락동에서. 네. 지금도 잠실에 묶여 있어요. 잠실을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 시내가 갑자기 정말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요. 출근길 시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강변북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분기점이 그 통제가 되고 있다고 전체 통제가 되고 있고 우회 노선도 아예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수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 곳곳이 도로가 침수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장인수 기자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이게 기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잠실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애가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 잘 담아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청문회 그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서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언제 받으셨어요? 받은 거는 그날 그 증인 의결했잖아요. 그날 네네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하루 뒤에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떤 내용을 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서류만 받고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디올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청 받을 때. 예. 네,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디올백과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하도 황당한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장 기자님께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일 기가 막혔던 상황은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 아닌가 싶어요. 그 기본적으로 권익위원회의 이 결정 좀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어떻게 주시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이제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뭐 증후 관련성 없고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범법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때 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참 애쓴다 그땐 이러고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젠가 그제 뭐 돌려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입장을.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뭐가 되나 지금까지 국가기록물이라고 열심히 질도 쳐줬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거 문제되는 국가기록물 아니라 나 문제되는 것 같아서 돌려주라고 밑에 비서한테 지시했는데 자기는 국가기록물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모순적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자회견하면서 그때 이게 왜 불법이 안 되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기자회견에 이제 뭐 헛소리긴 한데 그렇게 해서 진들을 쳐줬는데 김건희 여사 그냥 한 번에 그거는 헛소리였어, 개소리였어 이렇게 어제 그제 이틀 전이었죠 입장을 했죠. 난 돌려주려고 그랬어. 국가기록물 몰라. 난 돌려주려고 그랬어.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야, 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가는 거네요. 열심히 애를 써서 국가 기록물이고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이것은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딱 이걸 짜놨는데 김건희 여사가 난데없이 행정관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최 목사가 좀 받자마자 바로 돌려주면 면구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돌려주라고 했다. 이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영상을 보면 그때 이제 9월 13일이었나요? 영상을 기울백을 줄 때. 네. 기울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네.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3달 전인 6월 20일 날 이미 샤넬 화장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네. 그때 잘 받았고요. 자꾸 왜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받았으니까 화장품 잘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하하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자꾸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받겠다는 얘기죠.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받아놓고서 뭘?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비단 그 디올백 하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샤넬 화장품 향수도 받았고 고급 스탠드도 받았고 고급 양주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문배주라고 하는 전통술도 받았고 그리고 책도 받았고 그런데 이 가운데 엄선하여 책은 싹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들만 챙겨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그 한남동 관저에 이 명품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나요?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선물들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아크로비스타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남동 관저로 들어갈 때는 그거를 관저의 창고에 보관을 했고 그 관저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대통령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그 채로 지금은 대통령실 어딘가에 보관 중이다. 그래서 그 어딘가가 어디냐? 그건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발언이었죠.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죠. 뭐 말 할 때마다 바뀌죠. 얘기할 때마다. 근데 이게 이걸 시청자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그 최은순 씨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20년 전부터 재판받을 때 보면 정대택 씨 사건이나 여러 뭐 승은의료재단이나 이럴 때 재판받을 때 보면 이 재판정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A라고. 네. 그리고 다른 재판정이나 다음 건에 나가면 뭐 경찰, 검찰,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진술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그 수법으로 모면을 해왔어요. 그게 먹혔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먹히고 그게 통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부인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법을 또 쓰는 거죠. 옛날에 뭐 권익위가 뭐라고 그랬던, 옛날에 뭐라고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김건희 여사의 발표는 남편도 바보 만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2월 달에 KBS랑 대담할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사실은 우리가 돌려주려고까지도 생각했었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실수가 있어서 못 돌려주고 이렇게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명을 안 했잖아요. 그냥 자꾸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 같았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엄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했을 텐데 뭐 와이프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도 거짓말이죠. 이제 김건희 여사 발표가 맞다면. 지금 잘 들리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예, 잘 들립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는데 소리가 갑자기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장윤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명품백 제출을 해달라. 일종의 이게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 제출 형태로 디올백부터 먼저 좀 출석을 하라라는 형식인가라는 좀 우스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한 게 도대체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명품백 소환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주가 조작 사건에 비하면 그나마 3년째 주가 조작 사건은 뭐 4년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거에 비하면 그나마 뭐 디올백은 뭐 하는 흉내라도 그나마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샤넬 화장품은 늘 빼고 얘기해요. 네. 샤넬 화장품은 없는 취급을 해요. 네. 제대로 수사하려면 샤넬 화장품도 갖고 오라고 해야 되죠. 예,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건 어디서 보관하는지. 근데 마치 그거는 없는 것처럼 그냥 디올백만 확인하면 뭐 그냥 수사가 끝나고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쇼가 아닌가. 예. 제대로 밝히려고 하면 왜 대통령 경호실이 몰카를 통과시켰는지 보안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이런 것부터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었는지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런 것도 발표하죠, 검찰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다 없는 걸로 하고 오로지 그냥 디올백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그림을 이미 다 그렸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냥 디올백 하나만 하는 척 하다가 문제 없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뭐 날씨 탓인지 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여튼 이것 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올백 영수증을 그 이명수 기자가 받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실제로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 가방, 그러니까 그 명품백에 해당하는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사실 이게 딱 보면 300만 원짜리 가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디올의 300만 원짜리는 가방이 아니라 조그만 파우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KBS 앵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치 월급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보자면 남의 한 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덮어놓고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국가 공공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동안 이거 계속 취재를 해오셨는데요. 뭐 어제 PD수첩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남해군수 케이스를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장혁헌님? 지금도 잘 안 들리시는구나. 예. 어찌됐건 일반직 공무원들은 10만 원, 100만 원만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예, 어제 그 PD수첩에서 보도했던 남해군수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상품권 60만 원 포함해서 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상품권 60만 원 받은 건 인정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주 사소한 실수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만 착수를 하더라도 관계기관 보고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착수했다라고 하고 그 자체만 갖고 징계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요새는 그 징계성 수사기관에서 왜 너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 막 그냥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내버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죠. 특권 계급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는 사실은 청문회 출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놓는 게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최지우 변호사,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유모 행정관을 통해서 원래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 까먹고 이제 못 돌려줬다라는 본인의 판단.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실 기록물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 또 탄핵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시 뭐가 되는 건가요? 선물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예. 여러 가지 선물을 했고, 확실한 거는 명품 선물을 해야만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고요. 네. 최재형 목사가 10월에 저가품, 일반 의류, 뭐 후드티, 뭐 파카, 메이커가 없는 이런 일반 의류를 선물하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싫어하는 일십을 본인이 했죠. 끝까지 일십을 했습니다. 저가품 선물에 대해서는. 명품 선물을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2, 3일 후에 만남 약속이 잡혀서 만나고 그걸 받았고 그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가 아주 구체적인 청탁들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김창준 의원 관련해서 국민묘지에 안장시켜달라, 뭐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면서 명품 선물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죠. 이거를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꼬고서 지금 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데, 예.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왜 자꾸 뭐 이런 걸 사오냐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건데요. 다른 선물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양주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처분을 한 건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문제들. 특히, 화장품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뜯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올백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뜯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동안 했던 대통령실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양주 같은 거 다 마셔버렸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예, 훼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전혀 언급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축소하고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거고 그거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저는 최재형 목사가 실제로 이제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최재형 목사가 이제는 뭐 위험한 게 묻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북한 공작원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도 뚫렸고요. 네. 들어가서 만났으니까 방문객 대장, 선물 대장, 그리고 국가기록물로 처리하려고 했었으면 그거를 검토한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확인을 해야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 사건을 관련해서 처리를 했고 움직였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는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없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청문회든 특검이든 넘어가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죠. 방문객 대장. 그러면 최재형 목사 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행정관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행정관이라도 왔다 갔으면 행정관들의 출입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거를 확인하자는 얘기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제보 변호사인 김규현 변호사하고 경호과목, 문재인 정부 때 경호부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송모 씨하고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물 이런 것들도 경호실 물품 목록, 출입자 명단, 그리고 경호실은 딱 모든 데스크나 뭐든 들어가면 첫 번째 출입자 명단, 그리고 그 다음에 V1,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장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품 목록, 이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매일
1일 그걸로 해서 서류로 보관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민간인이고 물론 이제 경호처 간부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경기도 일대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문재인 정부 때는 경호부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V1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V2가 영부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민간인인 이 사람도 경호처에서 들어오는 선물 출입자 명단 뭐 이런 것들을 딱딱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매일 이거를 체크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걸 기록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거를 안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만나는데 경호처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뭘 갖고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게 세상에 그 대통령실 경호실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경호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상식인 거고 경호처에서 당연히 누가 들어왔는지 뭘 갖고 들어왔는지 그래서 뭘 전달했는지 당연히 확인하죠. 그게 경호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보도할 때부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들어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확인을 했어요. 선물을. 아, 네네. 그러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이게 명품백인지 양주 술인지 뭐 가방인지 책인지 뭔지 다 확인을 했단 말이죠. 화장품인지. 다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랑 책은 그 상황을 최재형 목사가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고 왔으니까 모르겠는데 화장품이랑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짐이지 않습니까? 경호실 직원들이 받아요, 그걸. 받아서 그 엑스레이 그 보안 검색대 있지 않습니까? 공항 가면 캐리어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 다 그거를 안에 물품이 포장을 본인들이 못 뜯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엑스레이로 보안 검색을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물품이 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다시 최재형 목사한테 갖다 줬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안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보고가 됐는지 경호처장한테 정상적이라면 경호처장한테 보고가 되든지 서류로 남아있었어야 별게 아니라면 아무튼 서류상으로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이 직접 뭐 그걸 뭐 중요사항이라고 보고받지 않더라도 실무선까지는 보고됐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몇 시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고 이런 물품을 갖고 갔습니다. 라고 어느 중간 간무까지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보고가. 그 이후로는 서류로 남겨놨든지.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수준이 한참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명품백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포장은 뜯었어요? 그냥 이런 정도 수준에서 뭐 대한민국 언론이든 뭐 관계기관이든 다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체계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없어갖고 좀 답답하죠.